구더기가 되어버린 부동산 세법 너무 어려우시죠? 2021년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법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최근에 부동산 세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양도소득세든 종부세든 거기에다가 취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율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민감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부분도 지금 내년부터 많은 부분이 바뀌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내년에 바뀌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내가 알아야 세금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은 워낙 세금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한 총정리,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이제 부동산 세법을 보면 먼저 양도소득세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는 아시겠죠? 예.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기간이 이제 지금 더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1세대 1주택은 9억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통권 공제율이 높아야 그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10년 이상만 보유했으면 장통권 공제 양도 차익의 80% 줬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거주 기간 2년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요,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이 연 4%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주 10년 하고요, 보유 10년 해야 최대 80% 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나는 근데 여기 거주 기간은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하면 4% 주나요? 또 이렇게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8%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 2년 이상 거주를 했고 5년 정도 보유를 했다. 예, 그러니까 5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죠. 그럼 5년 이상은 몇 프로예요? 4, 5, 20, 20%. 그래서 요거 합산하면은 몇 프로예요? 28%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년 미만으로 거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주 기간에 대한 장통권 공제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5년 보유에 대한 것도요, 우리가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5년에 30%니까 해마다 2%라는 거죠. 그럼 10%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거주 요건 2년 이상을 충족을 해야 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전 주택 매도 2년 후 1주택 비과세 가능. 말이 좀 어렵죠? 예,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요, 어떤 분이 A하고 B주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2주택 상황에서 B주택을 매도를 하면 A주택이 1주택이 되잖아요. 얘가 1주택이 되는 시점에 기존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2년 보유, 기존의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바로 비과세예요. 그냥 바로 매도하고 팔아도.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있죠? 2주택자가 있습니다. 2주택자가 2020년 2월 달에 매도를 하나 했어요. 근데 1년 있다가 하나를 또 매도를 했어. 그럼 이거 나머지 하나 있는 1주택 비과세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충족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죠? 입주권은 뭐예요? 원래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멸실이 되고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게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거예요. 분양권은 뭐예요? 분양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가 입주권은 그동안은 우리가 당연히 주택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왔는데 양도소득세 판정할 때 이 분양권은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떤 거를 지금 계약해 놓은 거예요. 나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됐죠. 예, 그래서 계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그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권이 앞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내년부터. 예, 기준일이 언제예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있던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즘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새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분양권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나는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권에 매입을 하면 보통 1년 내에는 그 집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안 되는 거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는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졌을 경우에 이 주택에 입주하는 조건 및 그 다음에 이거를 매도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분양권을 3년 이내,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기존에 있던 주택을 3년 이내 주택을 처분을 하면 그 전에 있던 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예, 그럼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좀 세금이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 벌써부터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좀 인상이 됩니다. 인상 시기는 내년 6월부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10%였잖아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가 20%였고요. 근데 여기로 추가적으로 플러스 10%. 예, 중과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전에 좀 매도를 하셔야겠죠. 예, 내년 6월에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 원래 10에서 25%죠. 10에서 25%인데 추가세율이 20%로 중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20%로. 그러니까 더 세금 부담이 더 많아졌죠. 자, 그 다음에 요 단기 보유주택, 그러니까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이나 분양권에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됩니다. 얘는 6월 이후부터인데요. 자, 만약에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서 내가 1년 미만으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70%, 지금은 40%예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60%.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당연히 일반세율 적용이고요. 분양권도 1년 미만은 70%, 2년은 60%. 이렇게 양도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예,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주택자 이하 같은 경우는 0.6에서 3%로 인상이 되고, 자, 또 3주택자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지금 기존의 0.6에서 3.2%에서 1.2에서 6%로 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세율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세금 부담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내년에 이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5%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공시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올라가니까 가세 표준액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종부세 부담도 내년에는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자, 뭐 60세, 아니면 65세, 70세,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뭐 10년 보유, 15년 보유, 20년 보유에 따라서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합산을 다 채우면 최대 80%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1주택자가 만약에 부부 공동소유 2분의 1, 2분의 1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세액공제를 안 해줬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 자, 우리가 2분의 1, 2분의 1 소유하면은 공제 한도가 6억, 6억, 전체 12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공동 소유하시는 분들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액과 계산을 해봐서 공제세액이 더 크다 그러면 9억으로 일단 일괄공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6억, 6억 따로따로 해서 얘는 세액공제 안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공제 폐지. 우리가 6억이라는 거는 일괄적으로 공제가 되는데 내년부터 6억 공제가 폐지가 되면서 법인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종부세율 같은 경우에도 3%, 6% 단일세율. 예, 그러니까 뭐 1주택일 때는 3%,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이상일 때는 6%, 단일세율로 들어가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득세예요. 자, 지금은 6에서 42%대 일반세율로 적용을 했지만 1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45% 소득세율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10억 초과되는 거는 45%왜 여기 또 지방소득세 10% 붙죠. 그럼 거의 50% 정도가 소득세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소득세가 바뀌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율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 여러분 이 정도는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파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내년에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바뀌고요. 사실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예, 저도 많이 좀 헷갈려서 아예 좀 적어놓고 저도 이제 계속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들은 최소한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부동산 세법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연말 연시에 가까운 지인들도 못 만나시고, 그렇죠? 너무 힘들죠? 예,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고요. 예, 저도 저녁에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일해야 되는데 저도 운동 못한 지 지금 몇 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 어둠이 있으면요 언젠가 또 내일의 태양이 뜨죠. 예, 어둠이 있으면 언젠가 또 밝음이 오죠. 예,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예, 이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예,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